최근에 급격한 달러 약세는 단순한 환율 조정이 아니라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에 대한 글로벌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라는 신호로 해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최근에는 연준의 독립성 훼손 논란까지 겹치면서 달러가 안전 자산으로서의 위상을 지키지 못할 것이다라는 평가도 나옵니다. 최근 국채 시장과 달러와의 급락은 탈달러화, 디달러라이제이션이라는 현상의 조짐이 현실화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사실 JP모르간이 작년 10월, 2024년 10월에 쓴 보고서에 따르면 에너지나 상품 거래에서 이미 달러의 통화 사용 빈도가 늘어나고 있고 외환보유고, 특히 신흥국에서도 달러 비중이 감소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달러에서 벗어나려는 통화 다변화 흐름이 점차 뚜렷해지고 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달러 패권을 지탱하는 근본적 요인들이 여전히 강고하게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탈달러화 현상이 진행되려면 수십 년이 걸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했는데요. 근데 이 트럼프가 쏘아 올린 탈달러화의 가속화 현상을 보면 이러한 탈달러화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이것이 금융 불안으로 이어질 우려가 굉장히 큽니다. 이럴 경우 달러 약세가 가져올 부작용은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미국의 입장에서 미국 정부는 이자 비용이 급증하고요. 수입 물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질 겁니다. 결국 소비자 물가는 상승하고 이자율이 오르면서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오르면 부동산 시장도 타격을 받을 거고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자본 이탈이 본격화되면 주식시장에도 충격이 확산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글로벌 경제에도 이제 악영향이 있을 텐데요. 달러 표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 신흥국은 식량 에너지 인플레이션 위기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각국이 자국 통화 가치를 낮추려는 통화 정책 우려도 제기가 될 것 같다라는 걱정이 들고요. 세 번째로는 이런 지정학적 영향이 가지고 오는 불확실성입니다. 달러를 무기 삼아서 추진했던 미국의 금융 제재도 이제 힘을 잃게 될 거고요. 브릭스 같은 신흥국 국가들은 금과 자국 통화를 활용한 결제 시스템을 강화하면서 다극화 질서로의 전환을 가속화하는 현상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중국도 디지털 위안화라든가 유럽의 디지털 유로 체제처럼 대체 결제망 구축 경쟁도 빨라지면서 금융시장이 급격하게 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일부에서는 미국이 여전히 세계 최대 경제이고 최고의 유동성과 법적 안정성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는 쉽게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는 낙관론도 제기됩니다. 하지만 최근에 캘리포니아 버클리 대학의 베리 아이켄브림 교수가 얘기했듯이 달러에 대한 신뢰하고 안정성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구축된 것인데 그러나 통화 패권은 천천히 무너지다가 어느 순간 급격히 붕괴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번 트럼프 정책이 초래한 급속한 달러 약세는 수출 경쟁력 강화라는 단기 효과보다도 훨씬 더 큰 구조적 리스크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과거 브레튼 우즈 체제가 붕괴할 때처럼 지금이 글로벌 금융 질서의 또 다른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최근 달러 약세는 단순한 조정이나 무역 전쟁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시적 현상 이상의 것으로 해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결과적으로 미국이 가지고 있던 금융 패권이 균열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현상으로 조심스럽게 받아들여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게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트럼프가 생각하는 것은 이제 달러화를 약세로 하면 미국이 수출을 잘하게 될 것이고 미국이 경제가 좋아지면 우리가 지난 몇 년 봤듯이 달러화는 결국 강세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현상, 그 달러화 약세 현상을 보면 사실 그 순서가 거꾸로 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미국이 위대해지기 전에 미국에 대한 신뢰가 없어지면서 달러가 약세가 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사실 트럼프가 얘기했던 어떤 달러화 약세를 통해서 미국을 다시 강하게 만드는 현상이 오히려 반대로 나타나고 있지 않는가라는 우려가 듭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초강경 관세 드라이브를 시작한 뒤 글로벌 자산 시장이 그야말로 혼돈입니다. 주가가 연일 급락하고 달러 인덱스도 불과 보름 만에 8% 가까이 빠졌는데 이 3년 만에 최저치까지 내려오는 속도가 굉장히 빨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 트럼프가 혹시 달러 약세랑 연준의 금리 인하를 끌어내려고 고의로 경기 침체를 유도하는 게 아니냐, 이런 해석까지 나오는 상황인데요. 먼저 관세의 1차적인 충격을 한번 살펴보면 전 세계 모든 교역 상대국에게 고율 관세가 부과되면서 수입 물가가 올라가고요. 기업 원가도 상승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물가가 오르니까 지갑이 얇아져서 소비가 둔화되고 불확실한 상황에서 기업이 투자를 하기도 어렵습니다. 결국은 소비 둔화랑 투자 위축이 경기 하방 압력을 키우고 있고요. 반면에 그 관세로 인해 물가를 자극하게 됨에 따라서 스태그플레이션 위험까지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일각에서는 결국 달러 약세와 저금리를 통해서 미국의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제조업의 르네상스를 하겠다는, 그를 통해서 미국을 다시 강하게 만들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장기 보관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여러 차례 강한 달러가 미국의 독이라고 공개적으로 발언을 한 적이 있고요. 연준을 향해서도 금리 인하를 요구를 하고 있고 최근에는 장기 국채 매입에 대한 요구까지 하고 있는 거 아니냐는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정 부분 경기 둔화라는 거는 마가라고 하죠. Make America Great Again.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드는 과정까지 가기에 피할 수 없는 과도기다. 결국 이 과도기가 지나면 미국은 더 위대한 나라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과도기를 참아야 된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그런데 이렇게 의도적으로 침체를 가지고 오는 전략에는 치명적인 맹점이 있습니다. 최근 펜 와튼 모델 등 거시 분석을 이제 사람들이 내놓고 있는데요. 광범위한 관세는 3년에서 5년 사이에 GDP, 임금, 소비를 모두 위축시켜서 미국의 성장 엔진 자체를 훼손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게다가 달러와 미국 국채가 동시에 약세를 보이면서 미국이 가지고 있던 어떤 안전 자산의 지위가 상실되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서 자본이 유출되고 있고 국채에 대한 수요가 떨어지니까 국채 금리는 올라가고 이것은 또다시 재정 부담을 확대시킨다는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연준 역시 이런 상황에서는 물가와 성장 목표가 정반대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정책 운용이 사실상 묶인다라고 경고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게 침체를 감내할 수 있다라고 트럼프가 얘기한 정도하고요. 침체를 의도적으로 만든다라는 것은 정말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침체를 감내한다는 것은 일시적인 비용을 각오하면서 정책 실험을 한다는 뜻이라면 지금 시장이 반응하는 정도는 미국에 대한 글로벌 신뢰와 금융 안정을 스스로 포기하는 고위험 선택이 되고 있을 정도로 강도가 매우 셉니다. 그래서 아마 트럼프가 관세를 90일 유예하면서 좀 물러섰던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관세 정책이 달러 약세와 금리 인하 압력을 만들어내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 고의로 경기 침체를 설계했다라는 시나리오는 그것에 대한 경제적 비용이 너무 크고 시장 신뢰를 붕괴시킨다라는 부메랑이 미국한테 돌아온다는 점을 고려하면 지속 가능성이 낮다라는 것이 대다수 전문가들의 결론으로 보입니다. 이게 좀 심각하게 바라봐야 될 가능성이 이제 보이는 게 말씀하신 트리플 약세 현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근 뉴스에서 자주 언급되는 트리플 약세란 미국의 3대 자산, 달러, 국채, 주식이 동시에 약세를 보이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이 현상이 단순히 관세 등 일시적 정책 충격에 따른 일시적인 현상이냐, 아니면 글로벌 자금이 미국에서 이탈하는 구조적인 변화의 신호탄인지에 대한 질문이 시장에서 커지고 있습니다. 트리플 약세의 배경과 원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예상 밖의 대규모 관세 부과와 이에 따른 글로벌 무역 긴장 고조가 어떤 직접적인 촉매로 시장의 불안감을 작용시켰는데요. 관세 발표 이후 S&P 500 등 미국 주식 시장은 급락을 했고요. 달러와 미 국채도 동시에 약세를 보였습니다.
전통적으로 금융시장이 불안한 경우에는 달러와 미 국채가 안전자산으로 강세를 보이기 마련입니다. 보통은 주식을 팔면 그 돈을 달러나 국채를 사서 달러 국채가 강세를 보이는데, 이번에는 보기 드물게 세 가지 자산이 모두 약세를 보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투자자들이 미국 자산 전반에 대해서 신뢰를 재평가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의문이 들고 있는 거고요. 그럼 이게 일시적인 충격인가 구조적인 변화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이걸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보는 사람들은 관세 충격과 이에 따른 단기적 변동성, 정책 불확실성이 어떤 이런 불안정성의 주된 원인이라고 보고 있고요. 글로벌 무역 긴장하고 관세 정책이 진정된다면 시장의 안정을 되찾을 것이다라는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렇게 달러하고 미 국채마저 약세를 보이는 것은 미국 국채가 가지고 있던, 달러가 가지고 있던 안전 자산으로서의 위상이 흔들린다라는 점에서 과거와는 확연히 다른 현상이라고 보는 관점이 있습니다. 즉, 글로벌 투자자들이 미국 자산이 예외적으로 가지고 있던 안전성에 대해서 의문을 품고 자산을 분산, 이제 다른 나라 자산으로 다변화하거나 이를 통해서 미국 자산을 파는 그 탈달러화 현상이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디달러라이제이션, 달러에서 벗어나는 탈달러화와 탈미국화라는 용어가 시장에서 현실적으로 논의되고 있고 언론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외국인 투자자들이 미국 자산을 매도하고 있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이게 단시일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장기적인 구조 변화의 신호탄이 아니냐라는 우려를 낳고 있는 겁니다. 그럼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생각을 해보면, 미국 정부의 정책 신뢰에 대한 저하가 그 자금 이탈 심리를 자극하지 않았냐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 4월 21일 날 미국 시장이 굉장히 많이 빠졌는데요. 그 이유는 그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 의장을 자기가 교체할 수 있다라는 연준의 독립성을 훼손한 발언이 시장의 불안감을 자극한 측면이 되게 많이 작용을 했습니다. 미국 자산 약세는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을 키우고 미국 기업 및 소비자에게도 부담을 가중시킵니다. 특히 미국 정부의 재정 부담, 지금 이자 비용이 만만치 않게 커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될 경우에 연준의 정책 대응 여력도 제한될 우려가 있습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트리플 약세, 그 주식, 달러, 채권이 모두 약세를 보이는 현상은 단순하게 관세 충격을 넘어서 미국 자산에 대한 글로벌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는 현상을 보여주고요. 이는 미국 경제뿐 아니라 세계 경제에도 중대한 함의를 가질 수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게 그 탈달러화라는 현상이 내 평생 들었지만 바로 며칠 전까지 이게 정말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라는 얘기를 어떤 유명한 투자자가 했는데, 이게 장기적으로 천천히 진행될 거라고 생각했던 현상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된다라는 측면에서 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울 우려가 다분히 있다라고 봅니다. 미국의 주식, 채권, 그 달러가 동시에 하락하는 트리플 약세 현상이 과거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2025년 현재 달러가 같이 하락하는 현상은 좀 드물게 나타났습니다. 가장 최근에 채권이랑 주식이 하락한 사례를 생각을 해보면 2022년 초를 볼 수 있는데요. 전 세계 자산 시장이 정말 이례적인 상황을 겪었던 때입니다. 미국 주식하고 채권이 동시에 큰 폭으로 하락했는데요. 특히 채권이 1976년 이후 4개월 동안에 가장 큰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보통 채권과 주식을 분산 투자하면 채권에서 좀 손실이 나도 주식에서 회복을 하고, 주식에서 손실이 나도 채권에서 회복을 하는 것 때문에 분산 투자를 하는 게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거의 무력화되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를 트리플 약세라고 보기는 어려운 이유는 이 시기 동안에는 채권 가격은 하락해도 달러는 오히려 강세를 보였기 때문인데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었고요. 그리고 연준의 금리 인상 예고 속에서 달러가 전통적인 안전자산으로 주목을 받았고, 글로벌 투자자들이 달러로 피난을 하면서 달러는 오르는 현상이 나타났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주식하고 채권은 흔들렸지만 달러는 오히려 상승했던 시기였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떻게 다른가? 과거에
채권과 주식이 같이 떨어진 적은 있지만 달러도 같이 떨어지면서 트리플 자산에 대한 붕괴가 온 첫 번째 이유는 안전자산에 대한 신뢰가 붕괴했기 때문인데요. 과거 예를 들어서 2008년 금융위기를 생각을 해보면 주식이 급락해도 채권, 특히 미국 국채하고 달러는 안전자산으로 이제 판단이 돼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왜 위기가 미국에서 나왔는데 미국 국채 가격이 오르냐라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샀던 때죠. 투자자들은 위기가 있을 때마다 사실 미국 국채를 사들이면서 달러 자산에 몰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주식뿐 아니라 미 국채와 달러까지 동반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이 미국 자산 전반에 대한 신뢰를 잃고 유로, 엔, 금 등 다른 안전자산으로 자금을 이동시키는 모습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정책 불확실성과 글로벌 신뢰가 저하됐다는 측면인데요. 이번 트리플 약세의 직접적인 촉매는 트럼프 행정부의 대규모 관세 부과와 이에 따른 글로벌 무역 긴장입니다. 이로 인해 미국 정책의 예측 가능성과 미국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JP모건 등 주요 기관은 정책 불확실성이 글로벌 투자자의 미국 시장 신뢰를 흔들고 있다라고 지적을 하는데요. 과거에는 미국이 위기의 경우 최후의 피난처였지만 이제는 그 지위가 약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외국인 투자자 자금 이탈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건데요. 과거에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미국 자산을 선호했지만 최근에는 미국 주식과 채권에서 외국인 자금이 대거 이탈하고 있습니다. 물론 2025년에 생각을 해보면 코로나19 충격 때보다 자산이 빠르게 빠져나가는 것은 밸류에이션 등의 이유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미국 자산을 매도하는 현상의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는 측면에서 미국 자산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는 현상을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유럽에서는 미국 대신에 독일 국채 등 다른 국가의 안전자산으로 자금이 이동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구조적인 변화가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과거의 트리플 약세가 주로 경기 순환적, 경기 사이클에 의한 일시적인 현상이었다고 생각을 해본다면 이번에는 미국 자산에 대한 구조적인 신뢰 약화와 탈달러화, 탈미국화 같은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는 점에 차이가 있고요. 이번 자산 회전이 계속된다면 달러의 단기적 약세가 구조적인 약세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도 아이뱅크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점들은 시장의 반응과 자산 흐름의 차이에서 기인한다고 봅니다. 이번에는 해치펀드 등 레버리지 거래가 이제 강제 청산되고 미국 내 수요가 약화되고 외국인이 매도하는 현상 등 복합적 요인이 동시다발적으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과거와 달리 독일 등 유럽 국채가 미국 국채를 대체하는 새로운 안전자산으로 부상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금이나 이런 유럽의 독일 국채 이런 것들이 달러 미국 국채에 대한 대안으로서 안전자산으로서 좀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금과 같은 경우는 사실 예전부터 있었던 안전자산이고요. 최근에는 다만 여기에 대한 선호가 좀 많이 달라졌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이런 전쟁을 거칠 때는 미국 국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미국 정부가 거래를 하기 어렵게 만들 수 있다. 경제 제재 같은 것이 들어왔을 때 달러 국채를 외환 보유고에 가지고 있는 게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얘기를 이제 시장에서 생각하게 됐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금의 안전자산으로의 위치가 좀 더 주목을 받았고 그로 인해서 최근 몇 년 동안의 금 가격이 올라간 현상을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측면은 미국 국채 대신에 독일 국채 같은 것들이 부각이 되는 것은 사실 독일이 미국에 비해서 경제가 더 좋을 것이냐 뭐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본다면은 독일 국채가 미국 국채에 비해서 과거에 선호되었을 이유는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가 엔화라든가 그 프랑화 같이 어떤 그 안전 통화에 대한 수요는 경제 위기가 있을 때마다 늘 나타났던 현상인데요. 최근에 그 안전자산으로서 그런 데가 주목받는 이유는 안전자산으로 찾아야 될 미국 국채가
미국 정부의 어떤 신뢰도 문제로 불안하다. 그다음에 미국의 재정 적자가 심각한 상황에서 미국 국채를 가지고 있을 때 자본 손실에 대한 위험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미국 국채를 선호할 수 없는 이유가 이제 시장에서 제기가 됐고, 안전하다고 볼 수 있는 독일 국채 같은 것들이 시장에서 조금 선호되고 있는 것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 같은 변동성 장세에서는 뭐 금에 대한 선호도가 올라가는 것은 당연한 것 같습니다만, 이게 되게 많이 올라서 지금 사는 것에 대한 불안함은 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글로벌 자산 시장에서 금 가격은 현재 지금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고요. 이게 시장이 지금 얼마나 불확실하고 리스크에 민감한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주식, 채권, 달러가 모두 흔들리는 이른바 트리플 약세 국면에서는 안전자산에 머무르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한 건데요. 미국 국채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충분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이제 금은 그러면 계속 오를 것이냐에 대한 것에 대해서도 물론 많이 올랐다는 상황에서 더 오르기는 했습니다만, 어떤 면에서 자산 전체를 구조적으로 분산하는 중요성이 점점 더 커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뭐 주식의 60%, 채권의 40% 포트폴리오를 가지면 위험을 관리를 했을 수 있었는데, 주식하고 채권이 동시에 빠지면 이런 포트폴리오가 위험 관리에 충분하지 않은 상황인 거거든요. 그러면 금리 방향도 사실 좀 불확실성이 크고, 인플레이션하고 경기 둔화 우려도 공존하는 구간에서는 금이 어느 정도의 해치 역할을 하는 것은 이제 사실인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금이 굉장히 많이 오른 상황에서 금에 대한 그 비중을 많이 가져가는 것은 굉장히 위험할 거고요. 그 다음에 금으로 이득을 많이 보신 분이라면 어느 정도 오히려 조정을 하는 게 수익은 조금 못 얻으실지 몰라도 어떤 면에서는 손실에 대한 것을 오히려 해치하는 측면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보다는 글로벌 주식, 그러니까 지금까지 미국의 투자에 집중을 했다면 미국 이외의 세계 시장을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근데 여기 세계 시장은 그동안 미국 투자로 소외됐던 우리나라도 사실 포함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미국 시장에 대한 의존도에서 벗어나서 어떤 세계 주식, 어떤 국제 분산 ETF 같은 것을 좀 활용해서 좀 더 다각화를 많이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어떤 대체적인 투자를 좀 더 고민을 하는 과정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목적에 맞춘 자산 형성, 어떤 포트폴리오를 짜는 게 맞지 않냐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단기 수익을 치중하는 투자는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결국은 리스크 관리를 하는 게 자산 배분의 핵심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분산을 해서 투자를 하고 자신이 없으면 현금을 가지고 어떤 기회를 보면서 이제 나눠서 들어가는 투자 같은 것들이 오히려 좀 더 안전한 투자가 아닐까, 자신이 있는 데다가 확신을 할 수 있는 데만 투자하는 게 결국 후회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